안녕하세요. 찰브랍니다. 지루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지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상승장이 빨리 오기를 바라지만, 이 시장을 핸들링하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시죠? 이제는. 근데 제가 예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뭐 음모론이다, 말도 안 된다, 뭐 조작이다, 뭐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경제 논리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인데 왜 이게 음모냐라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FTX 파산 사건부터 해가지고 권도영이가 개입되어 있는 테라 루나 사건부터 해가지고 제네시스 트레이딩, 뭐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다 사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거래소에서 특정 알트코인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과연 누가 그거를 움직일까요? 개인이 그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기에 왜 XRP라는 그런 코인은 왜 호재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상승을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호재거리가 나오면 상승해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원래는? 예,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시장의 방향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 항상 이제 반대로 항상 흘러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을 이제 더듬어 보면은. 지금 부정적인 뉴스가 막 엄청나게 쏟아져요. 특히나 이제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정적인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업비트를 되게 많이 사용들 하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8월 7일 날 좀 지나긴 했는데 8월 25일 날까지 업비트 서포터즈 2기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활동 기간이 9월부터 12월 딱 3개월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업비트에서 왜 모집을 하냐면 마케팅용이에요. 광고용.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미션, 업비트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제안 및 뭐 하여튼 뭐 오프라인 행사 참석. 이 얘기는 오프라인 행사가 있을 거란 얘기고, 잠정적으로 뭐 업비트에 관해서 이게 마케팅이 진행될 거라는 의미인데, 이런 거대 기업이 아무 의미 없이 이런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에 의미를 조금 뭐 부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이 기사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진짜 건축 전문가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학교를 나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비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이게 되게 주먹구구식이다, 그냥 때우기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때요? 이 무량판 구조 보강공사라는데 이게 제대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지진 내기에 관한 패러다임이 우리 대중한테 인식이 안 돼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지진이라는 패러다임이 이 부동산 자산 시장에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명암이 갈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제대로 철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철근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불거집니다. 어느 순간에 사망자는 분명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는데, 그죠? 책임자들은 사임하고 떠났습니다. 자, 지금은 뭐 그쵸? 뭐 아무 일이 발생 안 됐으니까. 자, 그리고 2023년 8월 7일 날 음성군 가상자산 압류로 뭐 체납세금 충당한다. 이 뭐 아실 거예요. 예, 요런 거를 보시면은 정부 기관에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슬슬슬슬 벌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오전 뉴스인가? 홍콩에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가상자산 거래 라이센스 신청한 그런 기업들한테 뭐 은행이라는 자격을 부여를 했더라고요. 예, 그것도 있고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자산을 거래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서서히 진짜 진행되고 있구나. 은행이라는 개념과 증권이라는 개념과 가상자산이라는 개념, 이 세 가지가 혼합해서 크로스 오버되는 형태의 뭔가 자산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근데 이거를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X라는 플랫폼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트위터 그것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뭐 이런 비슷한 형태로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시간이 물론 걸리긴 하겠지만 그리고 후오비에 관한 악재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후오비 뭐 파산 소문과 중국에서의 조사로 인해 25억 달러로 뭐 떨어졌다 해서 파산 뭐 루머가 진실이 될 거다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게 이 거래소가 이번에 상승장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 반대로 얘기가 나올까? 예. 진짜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파산한다고 아마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유튜브 하시는 바이낸스도 파산한다고 얘기를 하고. 예. 근데 지갑 레퍼럴을 달거나 이 지갑 있죠, 지갑. 예. 거래소 파산하면 가상자산 지갑이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지갑을 파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이제 바이낸스 같은 이런 거래소의 레퍼럴이 아니라 진짜 변두리 거래소 있잖아요. 이런데 레퍼럴을 이제 걸어라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이제 컴페어가 안 되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잘 분간을 하시면서 정보를 보셔야 돼요. 자, 미국 연준이사 인플레이션 불확실 금리 인상 고려해야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 전부터 금리에 관해서 이제 동결이란 얘기가 되게 그죠? 동결이란 얘기가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대중을 가지고 논 거고 금리 인하 시점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뭐 물론 2023년 이내에는 금리 인하가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리고 보면 이런 얘기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올 이번 달 중순 무렵 20일 무렵에 이제 브릭스 서밋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근데 거기서 뭐 그 선제적으로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 공동 통화에 관한 가이드라인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음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들을 아마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러시아랑 중국이랑 인도가 뭐 터키와 이런 데가 요즘에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사서 모으기 시작했어. 모으고 있어.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매집을 했어. 이런 얘기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30년 동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그거를 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저는 금은을 한 10년 정도 투자를 되게 오랫동안 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순간 이거를 금은을 전부 코인으로 바꿨지만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랬었냐면 사실 지금 명목화폐 특히나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오일 달러에서 지금 오일도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갔죠. 오일 머니도 사실은 뭐 지금 보면은 브릭스 오페크 플러스 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뭐 위에나나 이런 게 이제 그 힘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예전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연준은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 이제 달러를 찍어내는데 금에 패그돼서 예, 금에 패그돼서 그러다가 이제 오일로 넘어갔죠. 그죠? 근데 이게 생뻥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금이 그 미국의 특정 요새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무게만큼 기반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게 원래 정답이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금이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금이 뭐 얼마 있다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얼마 가지고 있다라는 게 거짓일 수 있다는 논거가 쓰거든요. 여기서 스리슬쩍 피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일 쪽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그것도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뭐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거짓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 2.0망을 통해서 리플이 이제 중심에 서가지고 이 요게 이제 쓰죠. ISO 뭐 2002인가 이게 쓰는데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뭐 금도 이제 자원 중에 하나잖아요.
회토루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지하 자원이나 오일에 관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공동통화를 빼내겠다라고 언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금만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 그래서 CBDC를 빼내고 이 안에서 뭐 그렇죠. 뭐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자산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이 안에 CBDC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게 이 파이가 점점 커지고 이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 말고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여기서 세금을 개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에 기반하다는 거는 조금 약간 논리가 부각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정확한 양을 그거를 뭐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지금 모호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거를 뭐 영국은행에서 속인다. 하다못해 중국도 그것을 속인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비하인드엔 되게 많아요. 그게 사실은 사실일 수도 있고 왜 비트코인이 탄생했다는 게 저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글로벌리스트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비트코인이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 안 하려다가 억지하려다가 억지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비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수용 안 하는 척 하다가 수용한다라는 얘기. 근데 어쨌건 기득권자들이 비트코인에 관해서도 이미 채굴이든 뭐 수량이든 전부 다 확보를 해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 기득권 세력의 칼자루는 대중한테 넘어온 게 아닌 게 그게 논리가 부합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탈중앙화란 얘기를 앞에다 내세워서 말을 하지만 만약에 대중들이 더 많은 수량을 확보했다면 논거가 안 서죠. 그러나 글로벌리스트들이 이미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고 채굴 시장 인프라도 소규모 채굴자들은 다 망해가고 대형 채굴자들, 대형 전력 회사들 끼고 있는 회사들만 살아남는 지배 구조가 성립이 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이잖아요. 또다시 이제 금리 쪽으로 와서 예전에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여기 나와 있는 15개 은행 중에 여기 4개 은행만 0.25% 금리 인상할 거라고 얘기하고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JP모건, 뭐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기타 등등은 금리가 동결될 거야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지금 현재 이제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이 뭐냐면 작년 대비해서 공장 가동률이 공장 건설률이 80%다.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이거는 미국이 수입을 해서 들여오는 물건이 적어질 거라는 얘기이고 중국도 수출을 줄일 거라는 얘기에 부합되거든요. 여기서 달러 거래는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고 미국은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요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자, 근데 특이하죠.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자 그래서 남미의 인들이나 아니면 미국 내에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금 뭐 움직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주도 강세장이 있어야 리플도 사상 최고가 경신 이거는 맞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판을 만들고 나머지 친구들이 뭐 시총 상위에 있는 친구들이 판을 만들고 중위가 만들고 하위가 만들고 그래서 이게 순환 구조가 이렇게 또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이 커져가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사그러들고 근데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요지 부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트코인도 특정 조작 세력이 그러니까 개입돼 있는 그런 특정 알트코인들만 그것도 뭐 10%, 15%만 왔다 갔다 하지 나머지는 지금 재미없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XRP도 조금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도지코인에 관한 얘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것을 트윗에서 X로 전향했죠. 그러면서 이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고 그 중간에 페이팔이라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 뱅킹을 하는 그런 데가 그런 플랫폼이 국제적인 플랫폼이 뭐 예전에 이제 4가지 코인을 홀딩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이제 PY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빼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 X도 마찬가지로 몇 달 후에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서의
디테일을 발표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만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약간씩 끊어져 있는 일관성이 있는 뉴스들을 보면 너무 지금 막 부정적인 거에 흐름을 탈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한쪽 방향으로 너무 미디어나 사람들이 몰고 갈 때는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홀딩하고 계시거나 지금 이 시점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신이 있으시니까 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끝까지 하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이도저도 아니게 자꾸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저는 더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